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어서 제가 방송 원고 준비를 좀 일찍 했습니다만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눈이 빠지게 시청하느라고 정회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후다닥 녹음하기 위해서 오늘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요 며칠 동안 와, 2,9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 라고 외쳤던 NH투자증권의 2,950포인트의 주간 예상 밴드, 3,000포인트, 3,100포인트를 외쳤던 다른 증권사들, 그들의 의견을 보면서 이제 3,000포인트가 곧 손에 닿을 것 같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들떠 계셨던 분들, 반대로 이럴 줄 알았으면 주식 살걸,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의 꿈은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의 질이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미쓰리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어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질이에요, 저질. 왜 저질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유동성 장세가 아니거든요. 어거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청문회 정청래 의원님께서 아주 멋진 진행을 하시는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자주 하시는 단어 순리, 뭐든지 어거지로 뭔가를 하면 안 되더라. 지금 주식시장이 개뿔도 없으면서 뭔가 어거지로 올리려다 보니까 그나마 2024년도 상반기에는 뭔가 잡히지 않지만 꿈을 주는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올렸지만 하반기는 이제 그 기대감의 효과가 끝난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네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셨을 때 제가 씩 웃으면서 씩 쪼개면서 여러분, 아직 1년의 반밖에 안 지나갔어요. 주식에는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한 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게 빠집니다. 한 방에도 그냥 밀어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침착해, 침착해를 외쳐드렸죠. 돈다방 미쓰리 아마 이제 다시 구독자가 좀 늘겠죠. 참 신기해요, 그죠? 예, 주식시장이 빠지면 구독자가 느는 묘한 증권방송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종가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역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압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를 둔화됐다, 침체가 우려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뜨거웠던 고용이 마시기 딱 좋은 차처럼 완만해진다, 경기 둔화를 연착륙이다 라고 포장을 해댑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을 순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빠지는데 에이, 차익 실현 압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차익 실현을 합니까? 뭐 미쓰리야, 딱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놓고 목표 수익률 딱 되면 물론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10원이든지 더 싸게,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인 매매 원칙은 목표 수익률 5% 혹은 7%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야 뭐 차익 실현 매매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처럼 매매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지금의 주식시장을 차익 실현의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이 저질인 이유,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또 하나, 올라오면 왜 자꾸 두들겨 팬다니까요? 왜 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현금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돈을 다 뺍니다. 돈 냄새는요, 돈 많은 사람이 맡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9, S&P 500이 0.78, 나스닥이 0.70% 하락했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하락폭이 심상치 않아요. 왜 제가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저질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어떤 악재에 노출돼서 하락했을 때 밑에서 쫙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저금리 때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적립식 펀드처럼 눈먼 돈이 계속 시장에 유입되면 유동성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유동성 장세냐고요. 이게 무슨 순환매냐고요. 자, 제가 왜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이었는지 그리고 미쓰리의 논리가 왜 틀리지 않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무리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흔들림 없이 저는 경제지표를 확인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뉴욕 증시 마감을 탁 조회해서 딱 클릭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순환매가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경제지표 이야기 쑥 빠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투자자들은 흔들림 없이 꼬박꼬박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아쉬운 게 10년치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다 모아놨으면은 참 볼만했을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사도 가고 막 에이 뭐야 그러고 막 버리고 그래서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볼까 그래서 노트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정모를 하던 아니면 제가 라이브를 하던 미쓰리 그거 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든 아니면 빌려드리든 하겠습니다. 뭐 재본해줘 재본할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 녹음을 할 때 뭐 이렇게 원고를 작성했고 아니면 제가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을 좀 봤구나. 요런 걸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제지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7월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목요일엔 뭐가 발표된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주 대비 2만 명 증가해서 24만 3천 명입니다. 시장 예상치 22만 9천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하다가 지금 24만 3천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복습.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 건수가 30만 건입니다. 즉 30만 건이 넘어가야 아이고 미국 고용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할 거예요. 근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기준선 30만 건을 넘네 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명, 21만 명 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속도감을 내면서 24만 명으로 확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다 좋아 보이고 막 다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돌아보면 눈앞에 이만한 고통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선가 계속 이렇게 나 너한테 갔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막 질금질금 옆에서 붙어서 자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주간 신규 실업상정후 건수 기준선이 30만 건이긴 하지만 30만 건 이상이 돼야지만 언론에서 지랄 연병들을 하지만 우리는 얘네들의 증가폭, 증가세가 예전보다는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네. 예전에는 19만 명, 20만 명 했던 애들이 24만 명 이렇게 올라와 있네. 얘네 어느 순간 가잖아요. 26만 명, 27만 명 갑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4.1%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이런 것까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6월달에 1.3이었는데 7월달에 13.9로 대폭 상승. 이건 기준이 0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요. 그동안에 상당히 마이너스에서 질질질 겼는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처럼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은 모습을 막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안 됐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는 낙폭을 많이 줄여가다가 6월 달에 1.3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7월에 갑자기 13.9로 큰 폭 상승을 했대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는요. 비가 오니까 무슨 부추전 뒤집듯이 확 경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스며드는 것처럼 아주 점점 뭔가 방향성을 잡아가거든요. 즉 그 얘기는 6월 달에 1.3이 나왔고 7월 달에 13.9라는 꽤 큰 폭의 상승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거를 추세라고 읽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2% 감소해서 101.1이 됐고요. 5월 달에도 마이너스 0.4% 감소, 6월 달에도 마이너스 0.2%. 즉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둔화되고 있다. 자, 이날 세 개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뉴욕 마감 증시 현황에는 없습니다. 제가 속상한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이렇게 빠지고 막 이러는데 무슨 경제 지표는 얼어 죽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지만 시황을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증권사 있을 때도 이렇게 시황을 못 봤다니까요. 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가끔씩 정신줄 놓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경제 지표는 따로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황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 미쓰리의 시황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했죠.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1월 2일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23년 연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제 느낌으로는요. 2024년 1월 초가 2016년 1월 초의 증시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어땠습니까?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다가 2016년 1월 2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일단 중국 증시가 박살납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4년 연초가 약간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주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2024년 1월 2일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아, 나 기억력 나빠. 주식 못하겠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기억력이 안 좋아 그러면 자꾸 메모리 하시면 돼요. 자, 2024년 1월 초에 첫날 애플의 투자 비중이 축소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플의 비중 축소 보고서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빠지자 다른 투자은행들이 아니야 매수해도 돼 이런 잔잔바리식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만 첫날에 애플 매도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기대감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였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장 판매해서 실적이 나오고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 감소했는지 증가됐는지 이제 눈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플이 안 좋을 거라는 매도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뉴욕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증권사에서 뭐 매수 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자,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은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4년 상반기에는요, 형체가 없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금리 인하 기대감. 할 거예요. 6번, 7번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지만 하반기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리기에는 버겁다. 그리고 이미 금리 인하는 100% 9월달 가능성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9월달에 금리 인하 25pp가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반응한다면 50bp 금리 인하를 한 방에 혹은 뭐 3번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할 것 같아라는 어떤 악재를 소화시켜야지만 주식시장이 그나마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솔직히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악재가 어떤 게 반영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7월 달 넘어오면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시소타기를 합니다. 기술주가 빠지고 배당주가 올라가고 막 가치주가 올라가고 이거를 전문가들이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환매 거래 시작 후 5일 만에 차익 실현을 하면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우리가 본 순환매 규모를 보여준다. 뭐 이 지랄들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밑에서 막 움직이면은 위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요. 위에서 막 꿀렁꿀렁꿀렁 하면 떨어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술주가 올라가고 뭐 가치주가 빠지고 배당주가 빠지고 어떤 날은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고 뭐 나스닥이 빠지고 그런 거와의 어떤 순환매 개념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질이 그렇다라는 거. 그만큼 저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순환매라고 표현하지만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시장을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없어요. 자, 다시 애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올 연초에 이미 애플로 한 방 때렸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아니야. 올해는 주식시장 올라가야 돼.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미국 대선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감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애플 주가가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전일 2.5% 빠졌고요.
이날도 2% 빠졌습니다. 전일 마이너스 2.53, 7월 18일 목요일 2.0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날 2.63 반등했어요. 근데 전일 마이너스 6.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러셀 2000 지수도 1.85%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송 중에 나 미쓰리 최근에 들어서 그 얘기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해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주식시장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66으로 전일 빠졌다면 얘가 최소한 반 이상 정도, 한 4% 이상은 정도 회복을 해야지만 얘가 지금 정말로 뭐 순환매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정을 하든 뭐 하든 이게 될 텐데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오면 두들겨 패려고 하는 매물대가 좀 꽉 차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어쩌죠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계속 이 지표 저 지표 다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 요즘에 계속 거슬리고 있는 게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눈에 띈다. 꽤 오랫동안 12포인트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7월 18일 목요일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15.93포인트로 5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 여러분,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질이다. 자, 이벤트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장이 좀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 엄청난 매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쓰리 몸 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 주식 빠지는데 왜 이렇게 신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이 올라가도 오르면 좋고 빠지면 빠져도 좋고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미쓰리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 제 생각은 그냥 3,000포인트 나도 그냥 간다고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김 빠지는 거 있잖아요. 구독자들 계속 빠져나가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뭔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힘이 안 나서 에라이씨 나도 그냥 사기꾼들처럼 한번 막 그냥 질러봐 이런 생각을 한 3분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시황이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빠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며칠 동안 저를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최근 들어서 드디어 이제 미쓰리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우울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갱년기인가 봐요. 아무리 봐도.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주식시장 많이 빠지고 여러모로 좀 힘든 시간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7월 20일 토요일에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비율을 들어가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청문회 약간 속상한 마음으로 그러나 신나는 마음으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시청을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